안녕하세요. 해핑 돌핀스 활동가 황현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왜 자연의 권리, 비인간 존재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지 제가 활동하고 있는 돌고래 해방 운동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주 앞바다에는요, 남방 큰 돌고래라는 돌고래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100여 명 서식하고 있는 해양 포유류입니다. 그 제주 바다의 생태계의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종이고 또 그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종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돌고래를 2011년 7월에 처음으로 만났었는데요. 금방 보신 그 바다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굉장히 좁고 열악한 인간이 만든 콘크리트 수조에서 이 돌고래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간이 아닌 존재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됐었는데요. 제가 돌고래들을 처음 만났던 곳은 이곳입니다. 2011년 여름에 한국 사회에 제주 바다에서 살아가던 국제보호종 돌고래가 20여 년 동안 불법 포획됐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었고요. 저 또한 그 뉴스를 보고 국제보호종 돌고래라면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관심을 갖고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할 종일 텐데 어떻게 20여 년 동안 이렇게 불법 포획이 됐을까? 그 돌고래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증에 이제 그 돌고래들을 만나러 제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마주한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고요. 지어진 지 30년 가까이 된 이 감금시설은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녹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꽤나 충격이었고,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다른 존재를 감금하고 우리의 즐거움이나 돈벌이 수단으로 착취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날부터 그 돌고래들의 해방을 위해서 계속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시민들에게 우리가 다른 존재를 이렇게 대우하고 있어요. 인간과 다르게 대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속해 왔습니다. 해핑 돌핀스를 비롯한 시민들의 노력으로 2013년에 이제 불법 포획됐던 제돌이라는 돌고래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수족관에서 바다로 방류가 됐었는데요. 바다로 돌아간 돌고래 제돌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좁은 수조에서 벗어나서 인간들의 착취를 이제 벗어났지만 여전히 바다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20여 년 동안 불법 포획이 되다가 사람들이 2011년부터 관심을 가지면서 해양수산부, 그 당시에는 국토해양부였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 남방 큰 돌고래들을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성을 인지하고 보호종으로 지정했지만 계속 끊임없이 돌고래들이 살아가는 바다에서는 군사시설이 지어지기도 하고요. 계속 매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족관 해방 운동을 할 때 바로 옆에 강정마을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곳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지로 예정이 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수족관에서 돌고래들을 해방시키더라도 이들이 살아가는 서식처를 지키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의미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해군기지 반대 행동을 하고 낮에는 수족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었는데요. 그 강정에서 머물면서 지켜봐왔던 우리가 인간이 아닌 존재들에 대한 태도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해군기지라는 굉장히 큰 규모의 군사시설을 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아예 남방 큰 돌고래들은 조사 대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민단체들이 관련 부서 가장에게 따져묻자 그 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고래들은 똑똑하니까 공사가 진행되면 다른 데 가서 살 거야. 헤엄칠 수 있으니까 다른 데로 이동할 거야 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어놓습니다. 제주 남방 큰 돌고래는요 1년 내내 제주 바다에서 그것도 2km 이내에 가까운 연안에서만 서식하는 정착성 돌고래입니다. 근데 대규모 해군기지를 지으면서 다른 데 가서 살 거야 라는 이런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조차 포함하지 않는 일들이 있었고요. 국방부에서도 2012년에 WCC 행사에서 우리는 친환경 기지를 짓고 있어 라면서 말도 안 되는 남방 큰 돌고래를 비롯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들을 생태 학살을 자행하면서 군사기지를 짓고 있는데 그것을 친환경 기지라고 감히 발표를 합니다. 불법, 편법, 탈법 위에서 이렇게 생태 학살을 자행하면서 군사기지는 결국 완공이 됐는데요. 이후에도 이지스함을 비롯해서 전 세계 군함들이
제주 앞바다로 드나들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소나 사용이라든지 전함의 따개비나 이런 것들이 부착되지 않도록 독성 물질들로 세척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온전히 제주 앞바다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강정은 제주도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5월에 저희가 목격한 것은 제주 강정에서 출발한 전함들이 남방 큰 돌고래들의 주요 서식처인 서쪽 대정읍 앞바다에까지 출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쪽 바다에까지 나타났다는 것은 조만간 제주 전역에서 우리는 전함을 마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돌고래들에겐 더욱더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기지 건설뿐만 아니라 2014년에 제주도지사 원희룡, 지금 국토부 장관이죠. 원희룡 지사가 신재생 에너지 자립섬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제주도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로 나아가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주 바다 동서남북 할 것 없이 대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 연안에 살고 있는 동식물에 대한 생태적 고려나 바다를 기대어서 살아가는 주민들에 대한 안정권, 알 권리는 유린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해역에서 지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2km도 채 안 되는 연안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시공비를 절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주도는요, 지금 전기가 넘쳐나서 연간 100회 이상 풍력 발전기를 강제로 멈추는 상황입니다. 과잉 생산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규모 정전 사태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강제로 출력을 정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기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넘쳐나서 문제인데 계속 해상 풍력 발전단지를 신설을 하고 있어요. 다 기업을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시공 업적을 쌓았던 대기업들이 대만이나 다른 나라로 진출해서 또 풍력 발전기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후 위기를 도래한 이 심각한 위기를 만들어낸 주범들이 누굽니까? 두산이나 삼성이나 군용 무기를 만들어내고 또 핵발전소, 화력발전소를 지어댔던 그 대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이 지금 기후 위기를 운운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기후위기를 앞장세워서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많은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건설이 되고 또 건설 예정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해서 에너지원을 바꿔야 한다면 그 전에 우리가 얼마나 전기가 필요한지 제대로 된 수요 조사와 또 건설 과정에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히 검증을 하고 조사를 해야만 이것이 친환경 에너지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식처에서 계속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또 돌고래들은 이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좁은 수조에 가두지 말고 돌고래들이 살아가는 바다에서 만나자라고 했더니 너도 나도 배를 몰고 돌고래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은 얼마 전에 찍은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자행되는 돌고래의 선박 관광의 모습인데요. 관광용 선박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낚시배들도 관광객들을 태워서 돌고래 관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부터 이곳이 주요 서식처다, 돌고래들이 주로 관찰되는 곳이다 라고 알려지기 시작하자 배들이 하나둘씩 생겼고요. 하핑 돌핀스가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알려서 선박관광 가이드라인을 해양수산부가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선박 업체들은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선박으로 인해서 신체 훼손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을 계속 기록해서 법안 마련을 요청을 했었고요. 이렇게 배를 타고 돌고래들을 만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남방 큰 돌고래는 먼 바다에 회유했다가 돌아오고 하는 종이 아니라 정말 제주의 앞바다에서만 계속 1년 내내 살아가는 정착성 돌고래입니다. 근데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배들이 쫓아서 먹이 활동이나 휴식이나 새끼를 키우는 활동이나 모든 활동들을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제대로 새끼를 키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멸종이 가속화되는 그런 악영향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죠. 배를 타고 돌고래를 만나고 싶고 직접 만나서 즐거운 것은 인간뿐입니다.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존재가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받는지도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올해 4월부터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50m 이내로 접근해서 돌고래들을 쫓아다니는 선박, 위협감을 주거나 진행 방향, 돌고래들이 이동하는 방향을 가로막는 행위들을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근데 황당한 것은요, 신고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만들지 않았거든요. 법이 마련됐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어떻게 해서 누구에게 이것을 목격하면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만들어야 되는데 제주도도 해수부도 아무도 만들지 않은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핑크 돌핀스만 열심히 찍어서 했더니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10건 중에 한 건 겨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 기관에 일하는 공무원들은요,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합니다. 업체의 이득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거나 할 때도 저희 시민단체가 아니라 업체들을 만나 토론회를 진행하고 고작 해준다는 것이 그 업체들이 돌고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인물을, 간판물을 만들어준 거나 이런 것들을 정책이라고 내어놓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도록 올해 4월에 이제 개정안이 통과가 됐지만 여전히 제대로 감시나 관리가 되지 않아서 무분별하게 관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야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낚시를 했어요. 이곳은 바로 맞은편에 또 다른 갯바위가 있는데 이 한 포인트에서만 한 번에 한 60명에 달하는 인간 동물들이 낚시 행위를 했습니다. 이 낚시 행위가 뭐가 그렇게 돌고래들에게 위협적이냐라고 한다면 레저로 취미로 이 낚시만 하는 것이 아니죠.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낚시바늘부터 시작해서 유인용 미끼로 썼던 크릴 새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갯바위에 흔적을 남기고 가요. 그럴 경우에 낚싯줄에 걸려서 지느러미가 잘려나가는 돌고래가 발생이 되고요. 또 돌고래뿐만 아니라 이 갯바위에 어울려서 살아가는 가마우지, 직박구리, 모든 바다 생물들이 인간의 즐거움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해녀분들도 남만 큰 돌고래는 2km 이내에 가까운 바다에 살다 보니까 제주 바다에서 물질을 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어업 활동을 하시는 해녀분들과도 활동 영역이 굉장히 겹쳐요. 돌고래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해녀분들에게도 고스란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낚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은 해녀분들의 제보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 돌고래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해녀분들이 저희를 막 부르시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낚시꾼들이 해녀가 물에 들어가도 낚시바늘을 함부로 던져서 잠수복이 남아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여기저기 찢어져서 본드로 덧댄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또 자신의 어떤 즐거움과 또는 큰 어류를 잡은 어떤 강인함, 명예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행위들이 그 바다를 이용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그런 낚시 행위가 이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활동으로 국제보호종으로 지정이 되고 국내에서도 보호대상 해양생물로까지 지정이 된 종에게 지느러미가 찢겨나가고 쓰레기에 몸이 걸려서 고통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 어떤 보호대상으로도 지정되지 않은 비인간 존재들은 얼마나 혹독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까요? 지금 현행 법과 보전 정책은 인간의 이익만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비인간 구성원들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2011년에 쪽간 앞에서 피켓을 들었을 때 그리고 현재까지 돌고래 해방 운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말들은 이런 말입니다. 돌고래를 수족관에서 안 보면 어디서 만나냐. 인간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돌고래 타령이냐 이런 말이었어요. 인간이 아닌 존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위계를 나눠서 다르게 대해야 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인이냐 아니냐, 국민이냐 비국민이냐라고 나눠서 차별을 하고요. 남자냐 여자냐,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 우리는 계속 나누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권리는 계속 뒷전이죠. 나중에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나중에 출근 먼저. 돌고래들의 바다에서 살아갈 권리는 나중에 우리의 즐거움 먼저. 이런 식이에요. 위계를 나눠서 무엇이 계속 더 중요한지만 따져먹고 그
중요치 않도록 여겨진 존재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 무시해왔습니다. 나중이라고 미뤄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돌고래나 다른 비인간 동물들을 수족관이나 동물원에 감금해서 만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 있고 인간이 먼저냐 돌고래가 먼저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죠. 그 누구도 먼저가 아니죠. 다 같이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차별을 해오다 보면 결국에는 그 위기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인간 자연의 구성원들을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로 계속 규정을 하고 함부로 착취하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서식처를 파괴해 가면 그건 결국 지금 기후위기라든지 코로나19 같은 팬데믹들 모두 다 차별적으로 대했던 행위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위기로 온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돌고래를 비롯한 비인간 존재들의 위기는 결국에 우리 모두의 위기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우리가 인간 중심적인 인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지금 현 정책들, 법들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지금 제주도에서는 남방 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자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 법상에서 법인격은 자연인과 기업이나 단체, 재산을 법인으로 지정한 이 두 형태뿐입니다. 이곳에 인간이 아닌 존재들, 생태법인으로 지정을 해서 같이 그들도 생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의 제도인데요.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면, 자본에 의해서 착취되거나 서식처를 빼앗기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 마땅히 우리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그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핑돌핀스를 비롯한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남방 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격을 하나 더 새로 추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보지 않은 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과 어떻게 공존을 해야 할 것인지 존재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성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민주적인 상상력들 어떻게 공존할지 계속 상상해 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존재는 평등하기 존엄하기 때문에 다 같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